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창립 이래 지덕술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진리탐구와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하루 2차례의 방송을 통해 서울여대인에게 봉사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1일 금요일 점심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시사 브리핑.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 브리핑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수빈입니다. 과거 암흑과 같았던 일제의 식민 통치가 35년간 지속되면서 올해 광복 75주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일제의 잔재는 아직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브리핑에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일제의 잔재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으며 그만큼 갈등을 빚을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점차 고조돼 이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인 시기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생긴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에 의해 군 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뜻하며 아직도 일본 측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과 얽힌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이 난무한 시기였으며 우리 조상들은 이에 맞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강제적으로 이뤄진 변화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반면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제의 잔재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잔재라고 하면 단순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겨놓은 잔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히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국주의가 중요한데요. 임페럴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럽에서는 나치즘이죠. 통칭해서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시즘은 인류가 가장 동정할 수 없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해악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파시즘이 남겨놓은 것이 일제강점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침해하는 이런 가치 체계가 우리나라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알려내서 더 이상 이런 가치들이 횡행할 수 없도록 인간성을 파괴할 수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친일청산운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잔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남아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산하기 쉽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의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울여대는 오랫동안 그 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고환경 박사의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비록 서울여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이화여대라든지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이런 문제들은 공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이 제기되어 있으나 그것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중요할 텐데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이 문제가 본인의 치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용기 있게 내세움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더 높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훈 광복회장이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서 친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에 대한 파묘를 주장해 더욱 논란이 됐는데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역사의 주류가 친일이 아닌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발언에 대해 비난이 이어졌지만 친일 청산이야말로 정파적, 이념적 문제도 아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임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친일 행각이 일제잔재의 가장 큰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청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언어 습관을 좀 돌이켜서 보면은 남성분들 예로 들면은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은어도 사용하고 군대 안에서만 또 쓰는 말들을 쓰는데 그 안에서 되게 일본어가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일본어인 것도 있지만 평소에 저희가 말하는 걸 보면은 일본어에서 파생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어는 우리말로 전부 대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언어 습관에 있어서 비속어라든지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잔재와 관련된 말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자인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과학성을 입증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언어에서도 일제의 흔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돼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땡깡부리다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복종하지 않는 조선인들을 비하할 때 사용된 단어로 생떼부리다로 순화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애매하다와 기스가 났다라는 표현은 각각 모호하다, 흠집이 났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함 속에 당연히 우리말이라고 여겼던 편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쓰는 일본식 단어들 그런 거를 안 쓰려고 최대한 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나시 같은 거는 순간 생각이 들면 민소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간지 이런 거는 뭐 멋있다, 뭐 느낌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좀 더 일제 잔재에 대해서 많이 뭔가 찾아보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좀 스스로도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친일청산과 같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익숙함 속에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언어적 측면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에서도 일제의 잔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혈액형 테스트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진화한 민족일수록 A형이 많다는 독일의 이론에 따라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A형이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 현장에서도 일제의 여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교실 칠판 위 벽면에 걸려있는 태극기 액자와 수학여행, 학예회, 운동회 또한 일제에서 비롯된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으론 시민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시민성 회복이란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민성을 해치는 일제의 잔재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친일 행적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침묵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합니다.
침묵은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우리나라가 일제의 흔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란 시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상처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광복을 이뤄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 친일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독립운동가가 존재한다면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제의 잔재에 대해 없애려는 노력이 일제강점기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 브리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보도에 제49기 보도부 아동학과 2학년 김민서, 기술에 제50기 기술부 영어영문학과 1학년 신지혜, 진행에 제50기 아나운서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강수빈이었습니다. 주요 방송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저녁 방송에는 매주 다른 주제의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 테마가 있는 음악 여행이 20분간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9월 11일 금요일 점심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